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한류문명연구소의 작가 박장순입니다. 오늘은 한류란 무엇인가? 주애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7부작 제1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주제, 한류란 무엇인가의 키워드, 언어기호 한류의 등장에 얽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로 꾸며봤습니다. 지난 2회차 방송에서 우리는 대만의 일간지 연합만보가 클론, 디바, H.O.T, SES의 대만 합동 공연을 소개하는 1998년 11월 7일자 기사에서 언어기호 한류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대만에 이어 그 다음 해인 1999년 11월 19일 중국의 북경 청년보도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는 기사에서 한류란 언어 기호를 사용합니다. 물론 중국 내 처음이죠. 그렇다면 북경 청년보가 언어 기호 한류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어기호 한류의 등장은 일종의 창발 현상, emergent behavi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이 같은 창발 현상을 가능하게 한 계기, 즉 크리티컬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클론의 북경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꼭 일주일 전에 클론의 북경 공연이 있었습니다. 클론의 북경 공연은 1999년 11월 11일, 12일 이틀간 북경 공인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고 소황제라 불리던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의 자녀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궁따리 샤바라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돼서 언어기호 한류의 창발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뭐길래 같은 K-드라마가 만들어 놓은 1990년대 카오스의 상태, 즉 한류의 개념적 혼돈의 상태를 클론의 북경 공연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돼서 언어기호 한류를 창발케 한 것입니다. 이 공연은 제가 KBS 영상사업단 국제사업부장 시절 기획했던 첫 번째 해외 공연이었습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회영님은 대중음악평론가로도 활동했고 영앤 컨텐츠 대표로서 지금까지도 K-컨텐츠 수출 현장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인들에게 언어기호 한류의 창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는 기사 제목은 중국인들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 즉 한류에 대해 갖고 있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한국의 한류가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서세 동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양 세력이 동양을 침탈했던 역사적 사실을 이루는 말입니다. 19세기 청나라는 영국과 1차, 2차 아편전쟁을 치릅니다. 이 두 차례 큰 전쟁에서 중국은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국의 영토인 홍콩을 조차지로 99년 동안 영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굴욕적인 서세 동점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서세, 서풍에 대한 열등의식이 중국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1990년대까지 중국의 경제는 지금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매우 후진적인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지금의 중국만을 보며 자라온 젊은 세대는 1990년대 중국의 이런 후진적인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류가 떠오른 것이죠. 그러니 서풍에 대항할 수 있는 동풍, 즉 한류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그들에게 남다른 것이었죠.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줄 최고의 묘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그들은 한류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선진국 바람 동풍, 즉 한류를 통해 그들은 빈곤 속에서도 내일을 기약하며 카타르시스, 대리만족, 자아실현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기호 한류는 1998년 11월 7일 대만 연합만보에서 시작해 1999년 11월 19일 중국의 북경 청년부를 거쳐 2021년 9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우리말 발음 그대로 한류 HALLYU로 등재됩니다. 한편 언어기호 한류의 등장이 1998년보다 몇 년 앞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95년 11월 8일, 1999년 5월 9일자 대만 일간지 민생보의 바둑 관련 기사에서 남한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자는 언어기호 한류의 등장이 드라마가 아닌 바둑 때문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남한류는 남한 바둑의 기풍을 가리키는 기호라고 봐야 합니다. 마치 바둑계의 대표적인 기풍인 고바야시류, 기타니류, 오청원류와 같은 류의 하나로 남한류를 봐야 할 것입니다. 또 1997년 12월 12일자 대만 일간지 중국 시보의 기사에도 한류레습이라고 해서 한류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문화가 아닌 석유 원료, 철강, 컴퓨터 원자재 등 산업 분야에서의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기호 한류의 첫 등장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1998년 11월 7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7부작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기호 한류의 등장에 얽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리 벤틀리의 역사수술 동력 3가지, 집단 이주, 매스 마이그레이션, 세력 확정, 엠파이어 빌딩, 원거리 교역,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가운데서 2가지, 집단 이주, 세력 확장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